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슴 확대 수술 후 발생하는 피막 구축, 부형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이어 여러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차차 다룰 예정이니까요. 가슴 수술을 받으신 뒤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은 영상 차례대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이 체내에 삽입되었을 때 우리 조직은 보형물 주위에 막을 만들어서 둘러치게 됩니다. 이것이 피막입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고 보형물을 삽입하면 누구에게나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피막이 과도하게 두껍게 생겨 가슴 보형물을 조이게 되면 촉감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을 피막 구축이라고 합니다. 보형물 자체가 단단하게 변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피막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더 진행되면 보형물 위치가 위로 올라가고 불편감 또는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피막 구축과 부형 구축은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부형 구축은 보형물 모양이 공 모양으로 변형될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피막 구축을 뜻하는 말입니다. 피막 구축의 증상을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1단계는 촉감이 좋고 모양이 자연스러운 정상의 경우이고 2단계는 경미한 구축으로 보형물이 약간 단단하게 만져지지만 외관상의 문제는 없는 경우 3단계는 가슴이 단단하고 외관상으로 변형이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4단계는 가슴이 많이 단단해지고 변형이 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약물 치료와 마사지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 4단계의 피막 구축은 재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막 구축이 경미하고 피막이 깨끗한 경우에는 피막을 트고 방을 넓히는 피막 절개술을 시행합니다. 피막 구축이 심하고 피막에 감염 소견, 유가조직 또는 석회화가 있거나 장액종이 많은 경우 피막 전체를 제거하는 피막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한 감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피막 처리 후에 새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보형물 층을 바꿔주는 것인데요. 기존의 공간을 폐쇄하고 새로운 층의 공간을 만들어 새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 방법으로 피막 전체를 제거하는 까다로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피막 구축의 원인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 나서 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피막 구축은 보형물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 성향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세균 감염이 살짝 있었거나 혈종, 즉 피가 많이 고였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구축의 원인이 완전히 체질적인 것이었으면 이론적으로 재수술 후에도 피막 구축이 재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들이 주로 작용했었다면 무균적으로 출혈 거의 없이 재수술을 잘 했을 때 피막 구축이 재발하지 않거나 혹시 피막이 다시 약간 두껍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재수술 전 상태보다는 많이 나아지게 됩니다. 피막 구축 예방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보형물을 사용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피막 구축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7년 전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4단계 피막 구축이 와서 촉감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변형되었습니다. 윗가슴이 불룩한 일명 윗불룩이 있고요. 4단계 피막 구축의 경우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피막 제거술은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라 절개 방법 중에서 가슴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겨드랑이 절개로는 불가능하고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시경을 활용하여 첫 수술을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받은 분들에게 추가적인 흉터를 만들지 않고 기존 겨드랑이 절개로 전체 피막 제거술을 비롯한 고난이도 재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겨드랑이 절개를 이용한 전체 피막 제거술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피막을 박리하는 내시경 영상 캡처 사진이고 제거된 피막과 보형물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상태입니다. 보형물이 위로 밀려 올라가서
윗블록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모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단단하던 촉감도 완전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년 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확대를 받으셨는데 피막 구축이 오고 처짐까지 동반되어 모양이 어색하고 촉감이 단단했습니다. 피막 구축과 처진 가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까다로운 경우였는데요. 기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대흉근 밑에 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대흉근막 밑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형물을 삽입했고 보형물 경계부에 지방 이식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륜 주변에서 남는 피부를 제거하고 올려주는 거상술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윗블록과 처짐이 해결되었고 모양과 촉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재수술 사유 중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막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막 구축은 체질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발생률이 달라집니다. 병원마다 피막 구축이나 다른 부작용 발생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